안녕하세요. 방구석 진료실입니다. 이번 영상은 고요산 혈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검진표 보다가 이런 말을 들으셨을 겁니다. 요산 수치가 높습니다. 그런데 나는 실제로 아무런 증상이 없습니다. 아프지도 않고 관절도 붓지도 않고 통풍 같은 것도 걸린 적도 없었고 그냥 수치만 높습니다. 이럴 때 많은 분들이 묻고자 하는데요. 약을 먹어야 하는지요? 아니면은 내가 통풍인 건가요? 오늘은 요산 수치 상승의 원인과 관리, 치료 기준을 진료실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저도 고요산 혈증이 있고 통풍, 요로결석을 앓은 적이 있어서 이러한 질환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산이 뭘까요? 요산은 우리 몸에서 퓨린이라는 물질이 분해되면서 생긴 노폐물입니다. 퓨린이 고기나 내장, 맥주, 일부 해산물 같은 음식에 많고 우리 몸 세포가 분해될 때도 만들어집니다. 이러한 퓨린은 정상적으로는 신장을 통해서 소변으로 배출이 되는데 문제는 만들어지는 양이 배출되는 양보다 더 많을 때 그렇게 되면 이 수치가 올라가게 됩니다. 요산 수치가 왜 올라갈까요? 실제로 진료실에서 많이 보는 원인들 중에서는 술, 특히 맥주는 요산을 직접 올리고 배출도 막습니다. 제가 볼 때 생활 습관들 중에서 맥주가 가장 큰 영향이 있고 통풍 환자분들 10명 중 상당수가 맥주는 조금씩 드세요 라고 하면은 대부분 조금의 기준이 다릅니다. 맥주는 그냥 물처럼 많이 마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이죠. 그리고 요산 수치가 높아질 수 있는 원인 중에 비만과 대사증후군도 있습니다. 복부 비만,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과 요산은 거의 세트로 같이 옵니다. 요산은 단순 수치 문제가 아니라 대사증후군 같이 건강의 신호등인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신장 기능이 저하된 경우, 신장이 약해지면 요산을 잘 배출을 못 시키기 때문에 신장 수치, 크레아티닌이 약간만 올라가도 요산도 같이 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혈압약 중에 이뇨제 성분으로 된 고혈압 약에는 요산을 올릴 수 있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 약 조절만으로도 해결이 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리고 고단백 다이어트나 헬스 보충제 등으로 과도한 단백질 섭취를 한 경우에 몸을 만들려고 드셨다가 통풍이 오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렇다면 요산 수치가 높으면 다 통풍일까요?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무증상의 고요산 혈증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요산 수치는 높은데 아무런 증상이 없는 상태.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약을 쓰는 건 아닙니다. 통풍은 요산 결정이 관절에 쌓이면서 특히 엄지발가락 같은 데 쌓이죠. 갑자기 붓고 빨갛게 되고 밤에 극심하게 통증을 일으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진료실 또는 검진센터에서 요산 수치가 높은 경우에 따로 증상이 없으면 지켜봐도 된다고 얘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실제로 현재 가이드라인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요산 수치가 높으면서 통풍하고 요로결석을 앓으면서 느껴본 게 증상이 없는 고요산 혈증인 경우에 치료가 필요 없을까? 이게 정말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찮게 병원에서 유전자 검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제 유전자 검사에서 퓨린의 배출과 관련된 유전자가 손상이 되어서 고요산 혈증이 잘 일어날 수밖에 없는 유전자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저도 원래는 따로 요산 수치에 대한 약을 먹고 있지 않다가 한 10년 전에 통풍을 한번 앓았고 한 2년 전에 요로결석을 앓고 나서는 현재는 그냥 꾸준하게 요산 생성 억제제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 나오는 얘기 중에 요산 수치가 높으면 혈관 석회화하고 연관이 있나요? 예전에는 요산이 단순 관절 통증만 일으킨다고 알고 있었는데 요즘 추세가 대사증후군하고도 연관이 있고 혈관이 석회화, 동맥경화하고도 연관이 있다는 연구들이 속속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연구들은 최근 연구들이기 때문에 교과서의 가이드라인이 바뀌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고요. 실제로 요산이 높은 분들에게서 동맥경화나 혈관 석회화가 종종 발견됩니다. 이론적으로는 요로결석 같은 경우도 요산 결정이 쌓여서 요로결석이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혈관에도 석회화가 생기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이 있었고 요산 수치 상승과 혈관 석회화가 연관성이 있다는 연구들은 많지만은 아직은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현재 상태입니다. 고요산혈증은 단순히 통풍만이 문제가 아니고 진료실에서 보면은 고혈압, 당뇨, 복부 비만, 인슐린 저항성, 만성 신장질환 이러한 질환들이 함께 오기 때문에 요산이 높은 게 혈관 석회화의 직접적인 원인인지 아니면 이런 동반된 질환들이 동맥경화나 혈관 석회화의 원인인지 요산이 먼저인지 아니면 동반된 질환이 먼저인지 이게 좀 아직 불분명합니다. 이론적으로는 요산이 높으면 산화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혈관의 내피 기능 장애, 염증 반응 증가, 혈관 평활근 세포 증식 촉진, 이러한 원인으로 인해서 혈관 석회화가 진행이 연관될 수 있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요산이 원인이 되는 건지 아니면 대사증후군의 동반 지표인지 완전히 분리해서 증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현재 의학으로는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동반된 질환을 보고 요산 수치가 10 이상으로 너무 높다 싶으면은 예방적으로 약을 처방하는 편입니다. 또한 심혈관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도 선제적으로 약물 치료를 하는 게 나쁘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라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요산이 높으면 요로결석, 특히 요산 요로결석이 잘 생기지 않을까요? 이것도 제가 요로결석을 앓고 나서 생긴 궁금증이었습니다. 요산 수치가 높으면은 실제로 요산 요로결석이 생길 위험이 증가합니다. 요산은 대부분 신장을 통해서 소변으로 배출이 되는데, 소변 속의 요산 농도가 높고 소변이 산성인 경우, 그리고 또한 수분 섭취가 부족한 경우에는 요산이 잘 녹지 못하고 결정화가 되고 결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산 수치가 높고 소변이 산성이고 물을 적게 마시면은 결석 위험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요산 수치가 높으신 분들은 평소에 콩팥 초음파를 해보셔가지고 콩팥에 결석이 없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전에 요로결석으로 세석술을 몇 번 받았는데 정말 아픕니다. 세석술 자체는 참을만 한데 요로결석의 통증 자체가 정말 아픕니다. 중이 제 머리를 못 깎는다고 10년 전에 통풍을 앓았을 때는 이게 통풍일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물론 맥주나 술을 안 마시곤 아니었지만은 내가 통풍일 수가 없다. 제 3자 입장에서 보면은 요산 수치가 높고 엄지발가락 통증하고 부종, 통증 이런 게 있으면은 딱 떠오르는 게 통풍인데, 저는 내 자신이 통풍일 리가 없다 라고 생각해서 통풍만 제외하고 다른 질환들을 다 떠올렸었습니다. 그래서 MRI까지 찍어봤는데 결론은 통풍이었죠. 그리고 2년 전에 요로결석을 앓았을 때도 갑자기 퇴근길에 자동차에서 배가 아프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이게 단순하게 복통으로 느껴지는 게 아니고, 요로결석에 의한 통증이 산통만큼 아프다고 하잖아요. 단순한 복통이 아니고 정말 끊어지는 것처럼 너무 아픈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딱 증상만 보고 아, 이거는 단순 복통이 아니구나, 이거는 요로결석 같다, 제대로 진단을 해가지고 세석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환자분들 중에 요산 수치가 높은 분들 중에 옆구리가 심하게 아팠던 분들이 있으면은 요로결석이 있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교과서적으로 약을 먹는 기준은 증상이 있는 고요산 혈증, 통풍 발작이 있다거나 신장 질환이 동반됐거나 요로결석이 병력이 있는 경우에는 약물 치료를 권유하고 있고, 제 개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혈관 질환이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도 요산 수치가 너무 높은 경우, 예를 들어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요산 수치가 7까지가 정상인데 9나 10 이상으로 수치가 많이 높은 경우에는 선제적으로 약물 치료도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식이 조절하고 운동을 많이 해봤었는데 그래도 요산 수치가 계속 높게 나오는 거예요. 우연찮게 한 유전자 검사에서 그 원인을 알 수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영양제처럼 요산약을 먹고 있습니다. 요산을 낮추는 생활습관으로는 체중 감량하고 맥주 줄이기, 그리고 탄산음료나 과일 주스 이런 것들을 줄이는 거, 그리고 수분을 충분하게 섭취하는 거가 도움이 됩니다. 일단 본인이 요산 수치가 높다는 걸 아시는 분들은 언제라도 요로결석이나 통풍 발작이 생길 수 있다라고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게 한번 경험하고 나서는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은 기억이기 때문에 미리 관리를 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은 건강검진에서 요산 수치가 높다고 나오는 경우에 그냥 증상이 없다고 무시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내가 대사증후군이 있는지, 혈압, 당뇨, 아니면 고혈당증, 복부 비만 등과 같은 이상이 있는지, 아니면 식생활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셔가지고 이거를 조절을 하시는 게 고요산 혈증으로 인한 합병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의학이라는 게 가이드라인이 항상 바뀌기 때문에 10년 전의 의학이 10년 후의 의학하고 또 다를 수가 있습니다. 10년 후에는 심혈관계 질환이 있거나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요산 치료를 해야 된다라고 가이드라인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새로 업데이트 내용이 있으면은 이렇게 영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구석 진료실이었습니다.